네. 우선은 지난 시간에 그 여기 화면 크기랑 그 폰트 크기, 그 커스텀하는 그 CSS 파일 만들 때 경로를 잘못 잡아가지고 발생했던 문제입니다. 왜 안 됐냐면 어디지? C 드라이브에 사용자의 어드미니스트레이터에 여기서 점 주피터 여기다가 해서 커스텀 폴더에다가 만들었어야 됐는데 그게 아니라 어디였지? 앱데이터 폴더에다가 만들었어요. 앱데이터가 왜 안 보여 또? 잠시만요. 앱데이터 폴더를 찾는 중이니까 애드민 맞는데? 네, 잠깐 여기서 여기 앱데이터 있죠? 이 폴더 안에 로밍 안에 지금 주피터라고 있어요. 여기다 만들어가지고 안 됐던 거고 여기로 올 필요 없이 어드민에서 점 주피터라고 있습니다. 이 안쪽에서 건드려야 돼요. 여기 안쪽에 있는 커스텀에 custom.css 있죠? 이 부분을 건드렸어야 됐는데 다른 경로에다 해가지고 안 됐던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어떻게 해볼까? 지난 시간에 한 부분이 세팅까지 했네요. 잠시만요. 네. 다시 그러면 그 파이 게임까지 임포트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캡슐하기 눌려져 있는데 임포트 파이 게임 했나? 해가지고 여기 밑에 무슨 왜 다시 줄어들었지? 잠시만요. 이거 지난 시간에 이 왜 다시 줄어들었냐면 지난 시간에 그 코드로 from 어쩌고 해가지고 건드렸잖아요. 그거 코드로 했는데 커스텀 파일을 안 건드려가지고 그런 거니까 다시 설정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5) 좋아요. 인풋 이너셀 이네릿이 상속이네. 두 개밖에 없는데
잠시만요. 코드가 여기서 속성 좀 볼게요. 점 컨테이너 이걸 그대로 써도 되긴 해요. %. 그러면 됐다.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임포트 파이 게임 해서 임포트 된 것 같고 일단은 초기화 쪽을 하겠습니다. 초기화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직접 할 필요 없이 만들어져 있다고 했죠. 파이게임이라는 모듈 안에 init이라고 있습니다. init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거는 파이게임 안에 있어가지고 이 파이게임이라는 모듈 입장에서 내장 함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이썬에서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던 뭐 리스트 관련해서 어펜드 같은 거 있었죠? 이 파이게임 모듈한테는 어펜드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하면 알아서 필요한 부분을 초기화 해주고요. 파이게임 하나 더 열렸는데 여기서 파이게임이 이닛이 여기 있다. 이닛 보이시나요? 이 부분에 대한 이닛에 대한 설명이에요. 넘패스와 넘베일. 그러니까 이거 통과한 거, 실패한 거 숫자예요, 각각. 이닛을 실행했을 때. 그래서 실행해 보면 여기 5랑 0 나오죠? 여기도 폰트 키워야겠다. 넘패스, 넘페일이래요. 그러니까 실패한 거 없다라는 뜻입니다. 5개 통과, 0개 실패. 그러면 이렇게 하면 초기화 된 거고, 이제 게임 화면 설정을 하겠습니다. 게임 화면의 크기는 사이즈라는 변수를 만들고 여기에다가 400, 900 이렇게 임의로 정하면 됩니다. 리스트죠? 리스트니까 400은 0번 요소, 900은 1번 요소. 그래서 402 괄호 얘를 세로로 쓸 겁니다. 그러면 400 곱하기 900이니까 약간 이런 비율의 화면이 나오겠죠? 이거 정했으면은 이제 디스플레이 파이게임 안에 디스플레이라고 있어요. 여기 안에 set 모드라고 또 함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디스플레이에 여기에 set 모드 있겠죠?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인자 보이죠? 다양하게 인자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 풀스크린으로 할 건지 보이게 할 건지 뭐 이런 식으로 옵션도 다양하게 줄 수 있고요.
이거를 한글로 한글로 봤을 때 오히려 한글로 보는 게 좀 더 불편하네요. 이거는 셋 모드까지 했고, 그래서 이 파이게임 디스플레이 셋 모드 이거 할 때 뭐가 이상하거나 어떤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 있기도 하고, 여기다가 저는 인자 두 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400과 900. 인자 두 개를 주는데 이 400과 900은 여기 사이즈에 담겨 있죠. 그러니까 사이즈라고 줘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모양만 봤을 때는 함수 모양이죠. 함수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셋모드라는 이름의 함수가 파이게임 내부에 존재하는 것 뿐입니다. 누군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 정의 함수, 뭐 내장 함수 이런 거 했는데 얘는 파이게임 입장에서는 내장 함수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 기능이 완성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거를 변수에다가 담을 거예요. 스크린이라는 변수에다가 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함수가 실행된 결과 그 리턴 값이 있죠? 이 스크린에 들어가는 거죠. 함수할 때 배웠던 개념이고 리턴 할 때 배웠죠. 함수가 실행되고서 이 자리에 실행된 자리에 뭐가 남느냐? 자리에 남아있는 걸 변수에다 넣겠다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화면 크기를 먼저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에 담았으니 크기 설정 끝났고, 그러면 여기서 보여드릴 게 있는데, 타이틀 여기 있는 게 전부인가? 타이틀 이거 일단 써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타이틀이라는 변수를 써놓고 이 변수에다가 파이 게임 이그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이 안 해도 돼요. 뭐냐면 이런 게임 화면이 열렸을 때 보통 이제 인터페이스 보면은 위에 최소화, 최대화, 뭐 X창 있죠? 여기에 써져 있는 글씨 있잖아요. 그 글씨 정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 파이 게임 안에 디스플레이 안에 set 캡션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창 제목 설정해주는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메모장 같은 거 보시면 여기에는 지금 제목 없음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 타이틀이라고 정한 거 이걸로 여기다가 넣을 겁니다. 이게 게임 화면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인자로 또 타이틀 넣어줘야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음은 게임 내부 설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에서 좀 잘 다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잘 다뤄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지난 시간에 게임화면 3개 그렸던 거 있죠?
잠깐. 화면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캐릭터의 이동 순서에 따라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했을 때 0, 1, 2 이 시간 순서죠. 자, 처음에 0인 상태예요. 오른쪽 방향 키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는데 그러려면 이제 0, 1, 2 이 순서대로 진행해야죠. 자, 근데 방향 키를 눌렀을 때 그 변수의 임의대로 그 값을 바꾼다면 입력에 대한 변화를 감지해야 되지만 그거에 따른 시간의 변화가 뒤틀려 있다면 이렇게 안 보이겠죠. 뭐 이쪽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화면 밖으로 사라진다든가 이상하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게임 만들 때 잘 다뤄야 하는 부분은 시간이에요. 시간도 파이게임 내부에 있고 그래서 파이게임.time.clock 그래서 이걸 사용하면 시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실행해보면 자, 이렇게 화면 나오긴 하는데 실행만 하고 끝납니다.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시간이죠. 이런 시간을 담아둘 변수를 설정할 겁니다. 이렇게 가존 시간 이걸 활용해서 FPS 설정할 거고 그 외에도 시간 기능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간을 알아야 하는 게 목적이었고 이것도 사용할 때 저장해야 하는 이유 있습니다. 시간을 알아왔는데 현재 시간일 수도 있지만 게임 진행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 둘은 다르잖아요. 현재 시간은 말 그대로 진짜 현실 세계 시간인 거고 게임 시간은 게임이 시작됐을 때 0부터 해서 현재 시간까지 얼마나 경과했는지에 대한 시간이죠. 그래서 보시면 자, 이게 시간선이라고 할게요. 자, 시간의 흐름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 순서대로 진행하는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시간을 저장하지 않았을 때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 방향대로 흐르면 상관없죠. 근데 어떤 게임 캐릭터가 있습니다. 게임 캐릭터가 있는데 얘는 기능이 뭐냐면 시간을 대략 3초 전 상황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쪽쯤에 있었다고 치면은 3초 전에는 여기 있었다고 하면 여기서 시간을 역행한다. 이쪽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존재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 대한 그 시간 정보가 있어야겠죠. 위치가 다르잖아요. 이게 게임 화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게임 화면이고 좌표도 다 다르겠죠. 여기가 3초 전 상황 그리고 여기가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3초 전 상황에 대한 그 시간을 저장할 수 있어야 돼요. 3초 전 상황에 대한 데이터가 없으면 돌아갈 수 없죠. 그래서 이런 단편적인 부분만 봐도 시간에 대한 데이터는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뭘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다 저장해 놓고 가야 돼요.
좀 안전하게 가려면. 그래서 원하면 시간 관련해서 다른 기능 찾아서 넣으시면 되고요. 다음은 이제 메인 이벤트.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메인 이벤트. 일단은 지금 자바로 게시판 만들어 봤거나 좀 다른 프로그램 만들어 봤으면 알 거예요. 자, while true.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무한반복이죠. 이걸 왜 할까요? 메인 이벤트는 무한반복문을 쓸 거예요. 왜 쓸 거냐면 메인 이벤트가 적을 처치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로직이 들어가는 부분을 메인 이벤트라고 합니다. 게임에서만큼은. 이걸 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쨌든 무한하게 반복하기 위해서 이 무한반복문을 쓴 거니까 이 while문 안에서, 그쵸? 그래서 무한반복을 하는 와중에 반복문이 진행되다가 내가 키로 ESC를 눌렀습니다. 그러면 이게 끄는 걸로 설정돼 있었다면 꺼야죠. 반복문 탈출해야 되고 끄려면. 그래서 브레이크를 통해서 탈출해줘야 되고. 이해되시죠? 그러면 무조건 무한반복문이 아니라 이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하나 있죠. 마찬가지로 이제 무한반복문 계속 진행하다가 방향키 오른쪽을 눌렀다. 그러면 게임 화면에서는 무한반복문을 도는 와중에도 내가 오른쪽 방향키를 누른 그 입력이 있었으니까 입력한 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반복해야지, 이건 계속 반복하면서 받아야지 조작키를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꺼지면 그것도 게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내용이 진행되고 나면 그때 이해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4분이니까 4-1부터 4-5까지 반복할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그리고 탈출은 이 종료 이쯤에서 하면 되고. 자, 그러면 우선 탈출구를 먼저 설정해야 됩니다. 시스템 엑시트는 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단순 변수입니다. 변수. 그리고 while true라고 하지 말고 탈출구를 만들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시스템 엑시트가 0일 동안 계속 반복하게 할 거예요. 그러면 시스템 엑시트가 0이라고 하면은 이 조건식의 결과는 true랑 다를 게 없으니까, 어차피 0이니까 중간에 그만둬야 할 때 시스템 엑시트를 0이 아닌 다른 값으로 덮어쓰기 하면 다시 위로 올라왔을 때 이 조건식 결과 false 되니까 종료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옵션을 주는 거고요. 숫자는 덮어쓰기 할 때 0 아니어도 돼요. 어차피 조건식만 false 나오면 되니까. 그리고 파이썬이니까 들여쓰기는 당연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FPS 설정. FPS 설정은 우리가 시간 저장 정보했죠? 시간 정보 저장했죠? 클락에다가 틱을 쓸 겁니다. 시간이 여기 있으니까 타임의 클락의 틱. 그러면 클락부터 이 안쪽에 틱.
잠깐만. 근데 여기 있네요. 틱. 업데이트 더 클럭이라고 소개되어 있죠. 시간을 업데이트 한다 보면 돼요. 그리고 얘는 이제 최소 단위가 이제 제일 끝자리죠. 밀리세컨드. 초보다 빨리 올라가는 거 있죠. 그 자리까지 업데이트를 하는데 제가 이 틱에다가 이 틱에다가 인자로 60을 준다면 그냥 60번 업데이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위에서 이 부분이고, 만약에 이 시간 정보를 저장 안 했다면 여기에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인자로 60을 주면 1초에 60번 반복하겠다가 되는 거고요. 144라고 쓰면 초당 144번 반복하는 거고, 이번에 1이라고 했으면 1초에 한 번이고, 이게 1초에 한 번이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굉장히 느린 겁니다. 많이 끊겨요. 왜냐면 그 움직이는 그 모션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초도 아니고 0.0000 몇 초 뭐 이런 식으로 단위 움직이니까 1초 단위면 굉장히 느린 거죠. 그러니까 카메라 셔터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많이, 같은 시간 안에 더 많이 담냐, 더 조금 담냐, 그런 정도? 그러면 담는 내용은 똑같다고 했을 때 이 시간,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같은 시간 동안에 담는 양이 같다고 했을 때 1초일 때랑 0.0000초 단위로 담을 때랑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죠. 이때가 훨씬 더 많이 담을 수 있는 거죠. 우선은 60으로 해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료 버튼 누르면 꺼지게 할 거예요. 이거는 파이게임 안에 이벤트 안에 get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키보드나 마우스의 동작을 감지해요. get을 통해서. 그래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면 알아차린다. 근데 그 알아차리는 시간이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이다. 즉, 이거 반복문이죠. while문 진행되는 동안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판단하면 되고요. 근데 이거는 동시에 여러 가지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 키의 입력이니까. 뭐 마우스도 있고. 간단하게 예시로 캐릭터가 있습니다. 근데 스페이스바랑 방향키가 있죠. 이 방향키를 누르면서 스페이스바 누르면 움직이면서 뭐 스페이스바가 공격이라고 했을 때 움직이면서 공격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요. 아니면은 뭐 피파 온라인이죠. 여기서도 이제 뭐 키 여러 개, 두 개 동시에 누르면은 ZD 이거 두 개 동시에 누르면은 어떤 기능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동시에 입력받을 수 있다. 그거를 지금 우리가 만들려는 게임에 적용한다면 플레이어의 캐릭터가 움직이는 방향에서 움직이면서 뭐 투사체 발사할 수 있겠고, 뭐 꼭 한 번에 하나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둘 이상의 이벤트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건데, 기능이 엄청 많은 게임이라면, 그러니까 이제 특정 커맨드를 입력했을 때 콤보 같은 거 있죠. 콤보 시스템, 동물철권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콤보 시스템이 있는 게임이라면 키를 하나씩만 끊기게 입력하는 건 불가능하죠. 뭐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이런 기능은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있어야 돼요. 한 번에 하나씩만 처리하면 게임이 재미없습니다. 지금은 근데 간단하게 만들고 있어서 그 정도로 하진 않을 거고, 경우의 수로 나눠서 엄청나게 많은 처리를 하기에는 결과물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동하면서 발사할 수 있는 것만 하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전시키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가져온 입력받은 그 이벤트 안에서 입력받은 내용을 이벤트에다가 집어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에 따른 변화는 이 부분에다가 작성하면 되겠죠. 근데 변화를 이제 알려면은 결과를 먼저 알아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이벤트의 타입이 파이 게임에 이 안에 퀴시라는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져온 결과가 이벤트에 들어가는데 그 이벤트의 타입이 파이 게임의 퀴시다 이러면 끄면 됩니다. 이때는 이제 끄면 되니까 시스템 엑시트의 값을 1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이제 0이 아니니까 다시 위로 올라갔을 때 조건식 거짓이 돼서 탈출하겠죠?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 엑시트는 1, 얘가 브레이크 역할이라고 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거고, 지금 상황은 시스템 엑시트가 1이 됐을 뿐, 이제 조건이 참것이신지 모르는 상황이고, 여기서는 일단은 브레이크랑 차이점은 얘는 그냥 올라갈 필요 없이 바로 탈출하지만 얘는 한 번 더 올라가서 확인하고 탈출한다. 이거는 게임의 특성에 맞게 넣으면 되고, 입력은 뭐 이동하거나 발사하거나 이런 두 가지만 할 거고요. 그러면 여기 클릭도 다 감지된다고 했잖아요. 클릭하는 것도 다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에 따른 변화, 이 변화는 안 줄 거고 아직 시간에 따른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은 아직은 없어요. 일단은 그 게임 화면 있죠? 정상적으로 띄우는 게 목표입니다. 오류 없이. 일단은 그러면 지금 이 화면 크기를 설정했고 타이틀까지 설정했으니까 이 화면을 우리 컴퓨터 화면에 그리는 작업을 해야겠네요. 그러면 저장했던 스크린 있죠? 스크린 필이라는 함수를 쓸 겁니다. 스크린을 채우다 라는 의미인데 여기 필이라는 인자에는 필이라는 함수의 인자에는 색깔 옵션을 넣을 수 있어요. 자, 값을 가진 인자인데 지금 컬러라는 변수 없으니까 무조건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컬러는 0. 자, 이렇게 하면은 검정색입니다. 0,0,0이면 검정색이에요.
이렇게 할 경우에 숫자 범위는 0부터 255까지 있어요. 그래서 255, 255, 255로 하면은 흰색입니다. 얘는. 그래서 이 구글에다가 이거 검색해보세요. 컬러 피커라고 요거 검색해보시면 헥사코드로 색깔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RGB 레드, 그린, 블루 이걸로 해서 나오는 숫자 값을, 색깔의 숫자 값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업데이트도 파이게임에게 맡길 거고, 파이게임 디스플레이 플립, 그 다음에 이제 이러고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화면에 보여주는 것까지 해야죠. 그래서 뒤에서 변화하고 있지만 업데이트를 안 하면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런 업데이트 과정 필요하고, 종류는 뭐 파이게임.quit 쓰면 됩니다. 퀴시 두 개가 있죠. 여기랑 여기 달라요. 여기는 이제 괄호가 있으니까 함수 실행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그냥 변수인 거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상태인 거고, 얘는 끄라고 명령하는 함수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실행해보면 잠깐, 파이게임이 2번 줄? 이건 그러면 이렇게 게임 화면 나왔죠? 오류도 없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 껐다가 또 다시 실행하고 그러면 게임 화면 크기는 고정된 상태로 켜진다는 점. 근데 지금 이거 보시면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깜빡거리고 있습니다. 초당 60번 깜빡거린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FPS 60으로 설정했으니까. 그리고 또 타이틀 보시면 파이게임 이그잼이라고 똑같이 나왔죠. 셋 캡션 때문에 설정된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이게 진짜로 깜빡거리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변수를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쪽에 있는 게 낫겠다. 이렇게. 그러면 진짜로 60번 깜빡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K는 0이라고 해놓고요. 이 K를 쓰고 반복문을 한 번 돌 때마다 이 K 값을 1씩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과 시간에 따른 변화에 K는 1 증가해놓고, 그러면 K는 처음에 0으로 설정해놨으니까 이 반복문 진입했을 때 K값 1 증가하겠죠? 홈은 돌고 나면. 그러면 1 될 거고, 그럼 이제 0부터 시작해서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K값은. 그래서 이때 K가 그러면 홀수랑 짝수밖에 없을 거니까, 만약에 K가 짝수라면 이때 컬러는 블랙이라고 할 거고, 그게 아니라면 홀수일 경우에 화이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K값이 작을 때 화면 색깔은 검정색이 될 거고, K값이 홀수일 때는 하얀색이 되겠죠. 그때 각각 K값에 따라서 화면을 채우는 컬러, 이 색깔 바뀔 거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실행해 보도록 할 건데, 실행하기 전에 미리 실행되어 있던 건 닫아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깜빡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5로 바꿔주면 훨씬 느려졌죠. FPS가 변경됐으니까 다시 60으로 돌려놓고 뭐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색깔 추가해서 다른 색깔로 해도 되고요. 다른 색깔로 추가하는 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뭐 컬러 1이라고 해놓고 숫자를 0에서 255 사이에 임의의 숫자 마음에 드는 걸로 넣으셔도 됩니다. 6, 120, 100, 230. 그리고 참고로 어떤 숫자를 하든지 여기 세 개를 다 똑같이 한다면 회색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홀수일 때는 컬러 1, 짝수일 때는 컬러 2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회색이 좀 느리게 해야겠다. 155 정도로 해야 되나? 좀 색깔을 올려야 되네요. 이렇게 이런 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FPS 얘는 틱이 정하고 있습니다. 틱이 색깔은 뭐 취향대로 하시면 되고요. 다시 60으로 돌려놓고 그러면 이제 초당 60번 반복문 실행되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화면 구성까지 했고요. 시간 관련해서 초기 설정만 했습니다. 앞으로 할 거는 여기에 주석으로 써져 있는 대로 할 거고요. 지금 한 부분은 이제 기본 설정 정도로 보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업 시간 끝나고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FPS 잘 작동하는지까지 확인했고, 이제 기본적으로 따와서 하는 거, 자료 긁어오는 것도 했는데, 제가 긁어온 거 말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있으면 따로 해도 됩니다. 게임 만드는 거는 뭐 지금까지 파이썬 1, 2 하면서 배웠던 내용을 응용하는 부분이니까 저랑 똑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